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의 아파트 공급 과잉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 올해는 정반대로 공급 절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내권은 공급량이 1,500세대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적정량의 턱없이 부족한 규모여서 주택시장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청주 동남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상업시설이 갖춰지기 전이지만 실수요자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매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6개월 전부터 지금 그 실수요자로 통해서 지금 매물이 거의 지금 소진됐고요. 그리고 84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지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운 실수요자들은 청약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청주 분양 물량은 과거보다 크게 줄어 공급 절벽에 가깝습니다. 시내권의 경우 동남지구와 가경 홍골지구 두 곳에 1,500세대 정도가 고작입니다. 연간 청주 적정 공급량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수요 추정도 해보고 그다음에 과거의 경험치, 실적치 같은 걸 이제 분석을 좀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연간 한 3,000호 이상 그리고 그 최대 한 5,000호 정도가 다시 말씀드리면 한 3,000호에서 5,000호 정도가 최근에 이제 청주의 이제 주택 시장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에 따라 신축 수요가 많아진 청주 주택 시장은 올해 공급 물량 급감으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도별로 공급 물량이 널뛰기를 하지 않도록 정책 당국이 주택 수급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요즘 일하는 고령 인구가 많습니다.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인데 정작 고령 인구의 구직을 돕는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부터 2년간 청주시 소속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일한 백상기 씨. 계약이 끝나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2017년에 만 66세가 된 백 씨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현행 법에는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본인 부담금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65세 넘어서 직장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실업급여도 못하게 되면은 그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해요? 백 씨와 같은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올해 800만을 넘어 5년 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반면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에서 64세의 인구는 줄면서 부양 부담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 역시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 2025년에는 충북 인구의 20%를 넘게 됩니다. 일하는 노인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정작 이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자리 자체가 불안정하거나 저임금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직 상태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 부분은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보다 제도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그런.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책도 그에 걸맞게 신속히 정비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추운 겨울, 갈 곳 없는 노숙인들에게는 가장 힘든 계절인데요. 청주시가 동절기 노숙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뒤 노숙인들에게 안식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무심천변입니다. 갈대수불에 치고 들어가니 수저와 밥통, 사람 한 명이 잘 수 있는 크기의 텐트가 있습니다. 한 60대 남성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약 9개월간 지내던 곳입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유도한테 있잖아. 다리 밑에 갖다 딱 내놓으면 다리를 깨끗하게 세상이나 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발이 중요하면 다 건강하잖아. 요즘과 같은 날씨에는 야외에서 오래 머물 경우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동사의 위험도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청주시 서문동의 폐건물에서 노숙인 3명이 지내다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청주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리 노숙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 내 빈집 484곳을 일제히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노숙인 3명을 발견해 보금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그분들한테 임시거주를 우선 마련해 드리고요. 근로 능력이 없을 경우에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더 이상 밖에서 생활하지 않게 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대적인 빈집 철거도 시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진 않습니다. 빈집의 경우 개인 소유 재산권이기 때문에 향후 재산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관내 빈집이 많아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숙인들이 실질적인 자립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새해에도 CJB 1,000원의 힘의 기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한 푼 두 푼 모아주신 3,500여만 원의 성금이 승준이네 가족에게 희망이란 이름으로 전달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고를 개조해 만든 작은 방과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천장. 병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느라 빚만 늘어가고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CJB 뉴스를 통해 승준이네 사연이 소개되자 도움의 손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통령 별장 청남대를 찾은 방문객들이 저마다의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들이 새해 첫 1,000원의 힘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청남대 관리사무소는 희망의 샘에 모인 동전들을 승준이네 가족을 위해 써달라며 선뜻 전해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관람객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주신 동전이 승준이네 가족이 보다 더 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북신협의 두 손 모아 봉사단이 헌혈증 135매와 함께 500만 원의 정성을,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 직원들이 320만 원을, 오비맥주 충주지점 직원들이 300만 원, 승민DNC 이창록 대표가 300만 원, 대성환경-ENG 고하균 대표가 3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청주 보건사 신도들이 고추장과 된장을 직접 담가 승준이를 비롯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나눠달라며 전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대원정밀에서 1,000만 원, 동석언업의 이종원 대표가 5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한 통화에 3,000원의 성금을 모으는 ARS 전화로도 113만 4천 원의 희망이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한 푼 두 푼 따뜻한 정성들이 모여 승준이네 가족에게 3,530만 원의 성금이 전달됐습니다. 도민들의 따뜻한 성원에 승준이네 가족들은 다시 힘을 내 열심히 살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정말 100번도 1000번도 더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도민들이 이렇게 도와주신 이 돈으로 저희 자식들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1,000원의 힘으로 이웃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CJB 희망 캠페인 1,000원의 힘은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새로운 보수당 충북도당이 어제 제천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창당대회엔 하태경 책임대표와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을 비롯해 당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새 보수당은 이 자리에서 도내 8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7일 출시한 청주페이가 지난 10일 기준 누적 판매액 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청주페이는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마트 등 유통업과 의료기관 교육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발행 목표액 100억 원이 상반기에 달성될 것으로 보고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추가 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내년 9월까지 충주와 보은의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체험센터를 구축합니다. 드론과 3D 프린팅 등 소프트웨어 교육 교구를 각급 학교에 빌려주거나 소프트웨어 교육 심화 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주센터는 남한강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리모델링해 구축하고 보은센터는 보은교육도서관에 마련됩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농촌 지도 사업에 4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분야별로는 지난해 문제가 됐던 과수 화상병 관련 4억 5천만 원을 비롯해 신기술 시범사업 103억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및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 45억 원 등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으로 제적 처분을 받은 육군 학생군사학교 사관 후보생 A씨에 대한 징계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여성 후보생에게 신체적 접촉과 외모 관련 언행을 해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제적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정기총회가 오전 11시 S컨벤션에서 열립니다. 옥천에서는 옥천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참여자 지침 안전교육이 오전 10시와 오후 1시 관성회관에서 있습니다. 증평에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입학식이 오후 7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청주 0도, 충주 영하 1도, 제천 영하 3도, 옥천 1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도, 충주 1도 등 0도에서 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해 춥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한낮 5도 안팎을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